멋지구만. 네, 여기는 피누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달산에 못 왔습니다. 피누린 이틀차. 친구가 이제 픽업 왔다고 해서 또 여기저기 피누린 구경 좀 다녀볼까 해요. 미얀마에 관련해서 인터뷰를 좀 해볼 거고. 오늘 동굴 파고다를 먼저 갑니다. 동굴 안에 사원이 있대요. 너무 신기하죠? 저도 이런 거는 듣도 보도 못한 거라서. 거기 막 물도 있다고 그래서 수영복도 일단 챙겨봤고요. 혹시나 해가지고. 하이. 안 먹었지? 안 먹었지. 모르겠어. 잘 자는지 모르겠어. 수영복 일단 챙겼고 별건 아니고 이거 제가 여행 다닐 때 갖고 다니는 고추참치인데 미얀마 음식이 맛있어서 필요 없을 것 같아. 나중에 찌개 끓여 드세요 이거 집에서. 그리고 이거는 제 굿즈. 원먼스 굿즈? 원먼스 굿즈. 히말라야 거기에 나무에도 맞아요. 매달려 나무에 있는 맞아요. 거야. 고마워요. 드릴 게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600장 찍었어요. 600장. 여행 다니면서 한 10장씩 갖고 다니다가 같이 여행한 사람들 하나씩 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갈 곳은 우리 헤어진 한민족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헤어진 한민족. 뭐라 무슨 족? 리수족. 네, 미얀마의 리수족을 만나러 가는데. 우리 옛날 고구려 시대 때 우리 고구려. 고구려 유민들이 미얀마까지 내려와서 살고 있다는 그 리수족. 야, 리수족 빌리지. 아까 친구가 얘가 저보다 유튜브에 더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아까 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뭐냐면은 리수족에 관련된 영상인데, 고구려가 이제 망하고 나서 소수민족들이 여진족인가한테 잡혀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버려졌대요. 버려져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은 분들이 이제 리수족이라는 분들인데, 영상을 대충 보니까 외형적인 모습도 우리랑 되게 닮아 있대요. 미얀마 사람들보다는 한국 사람이랑 얼굴이 더 닮아 있고, 음식이나 이런 것도 문화, 언어도 한국 사람이 어느 정도 쬐끔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음식도 김치 담가 먹고 된장 담가 먹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분들 한번 보러 가는 건데. 어떻게 찾았어? 아, 그 원래 그 사장님이 유명한 미얀마 배우야. 배우인데 리수족 출신의 배우. 자기 그 민족 문화를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리수족 문화 알리는 호텔 겸 이런 지역을 만들었어. 실제로 리수족들이 거기 모여서 살기도 해? 여기 마을에 되게 상당수 리수족들이 살아. 네, 여기 좀 대형 기념품 샵에 왔습니다. 구경 좀 하려고. 그 아이러브 미얀마 티를 사고 싶은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피누린이라는 데가 최대 8도까지 떨어진대요. 고산이라서. 여기는 해발 1100m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날씨가 추워서 여기 특산품이 스웨터라고 해요. 가디건도 있고. 야, 미얀마에서 보기 힘든 털옷들. 귀여운 애들이 많네. 다 털로 만든 거야, 털로 만든 거. 이렇게 생겼고요. 47,000짠 가디건인데 이뻐요. 근데 문제점이 있어. 단축구멍이 없어. 단추를 못 잠 거예요. 그냥 패션인가 봐요. 그냥 이렇게 단축구멍을 한국 가서 만들면 되겠다 내가. 진짜? 왜 깎아줘? 깎아달라고 나는데. 땡큐. 아니 뭐 미얀마는 말을 해도 깎아주세요. 2,000원 깎아줬어요. 땡큐. 숄도 있고 털모자. 난 더운데 지금 반팔 반바지인데. 와, 이렇게 쓸 일인가? 이 날씨에? 이 더운 미얀마에서? 재밌네. 이거 진짜 에바 아니야 이거? 쪄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했으면. 야, 사고 싶은데 이거? 나 핑크색 이거 너무 귀여운데? 나 좀 귀여운 것 같은데? 마음에 드는데? 이 친구도 나쁘지 않거든요? 20,000짜 20,000짜 저렴하다. 잠깐 내렸습니다.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계속 이쁜 데가 많아가지고. 여기 해바라기 활짝 피었네. 와, 이쁘다. 와, 엄청 잘 나온다. 꿀벌 날라다녀요. 해바라기 꿀 빨아먹는 거래요. 네, 도착했습니다. 리수빌리지. 아, 그리고 이 친구들이 명절 때마다 이렇게 색동 옷을 입는데요. 우리나라랑 똑같죠? 와, 되게 잘 해놨다. 잘 돼 있네. 와, 숙소? 미니 리조트네. 진짜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 미얀마 단점이 있어. 어딜 가는 의자가 불편해. 나무로 만들어서. 다 나무로 만들어서 방석 같은 걸 떠나 덧대지. 이거 의자가 좀 불편해. 좋다. 미얀마 인테리어를 잘하네. 지금 리수족 분들은 여기 안 계시답니다. 까비. 인터뷰는 실패고.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여기 안 산다며, 저기 산다며, 시내 쪽 산다며. 교회에 모여. 크리스찬이니까. 아, 크리스찬이야? 여기 사장님도 여기 없겠다, 그치? 양도생겼어. 배우 하시니까 뭐 오토로 돌리시는 거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 같은 얼굴인 사람이 없어. 일단 밥은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식이 하나에 다 6,500짜리예요. 2,300원 정도. 와, 싸다. 갈비탕 같은 거, 갈비탕 같은 거. 이게 15,000짜리잖아. 고기양 이 정도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카오판무쌉 같은 거, 제가 좋아하는 거. 비슷하게 했는데 찔기다. 갈비.
부드럽다. 돼지고기 양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그 전통식 생선밥? 생선이랑 밥을 찰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뭉친 거래요. 주먹밥처럼. 이건 뭐야? 삼이야? 삼채. 삼 못 참지. 건강 좋아할 나이라. 삼. 먹어봐 하나씩. 아, 이게 그 리스족의 전통 음식이랍니다. 나쁘지 않은데? 약간 커스터드 같아. 색깔이 그래서 그런가. 지진? 지진 때 이제 만달레이 갔던 거잖아. 일이 있어서. 그렇지. 지금 만달레이 지진이 3,700명 정도 사망했거든. 그리고 외국인도 한 10명, 11명 정도. 근데 그날 내가 대처를 못했으면 아마. 그러니까 그때 내가 만달레이 좀 약속이 있어가지고 와이프랑 같이 만달레이 내려갔어. 점심 약속이 있어가지고 고급 식당에 갔었어. 만달레이 되게 고급 식당. 가서 이제 여러 명 모여서 밥을 딱 시키고 한 10명 되는 것 같아. 10명? 그래서 이제 메뉴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양꼬치를 뼈를 잡고 이제 한 입을 딱 먹었어. 그 순간 갑자기 옆에서 와이프 소리가 들렸어. 뭐라고? 이런 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와인잔이 갑자기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 거야. 아, 막 진짜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덜덜덜덜 떨리면서 물이 팍팍팍 튀기 시작한 거지. 이제 이거 지진이다 딱 알았지. 아, 느껴졌어 그게. 왜냐면 뭐 전쟁일 수도 있잖아. 포 떨어진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 아니 그 정도의 흔들림이 아니야. 한 2, 3초 있다가 바로 테이블 밑으로 들어갔어. 다 같이 10명 다 같이 약속이나 한 듯이 들어가서 갑자기 내 몸 위로 그 와인잔이 다 흐트러지고 스테이크 같은 시켜놓은 거 있잖아. 그게 다 음식이 튀어가지고 내 등 뒤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음식이 떨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튀는 거야? 튀어 튀어 올라. 소스 같은 게? 소스도 튀고 음식도 튀고. 음식도 튀어? 그 컵도 튀고. 그 정도로 심했어. 그러면서 내 등에도 다 젖고 와인도 다 젖고. 체감상은 한 10분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 몇 초 안 됐겠지. 오만 생각 다 들었겠네. 그치, 이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 네가 있던 건물이 몇 층이었어? 건물 2층. 우리가 그 지진 관련해서 좀 교육을 받았었거든 옛날에. 그래서 문이 이제 뒤틀려가지고 안 열린다는 걸 또 배웠었어. 아, 지진 난 문이 뒤틀려서 안 열려? 안 열려. 사람 힘으로 못 연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빨리 가서 문부터 열었어. 누가 열었어? 그때는 이제 다른 분이 열었는데 그래서 이제 열고 좀 기다리니까 갑자기 지진이 멈췄어. 그래서 이제 다 런어웨이 하면서 다 뛰어나갔어. 다 같이 2층에서 막 뛰어나가는데 거기 옆에 이제 어항이나 수족관 같은 게 있었어. 그 물이 있잖아. 아직도 막 흔들리고 있는 거야 좌우로. 몸에선 느껴지지 않는데 이미 물은 이제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야. 그 식당에서 식사하던 그때 결혼식 피로연 같은 것도 있었거든. 그 하객들 다 뛰어나오고 우리 팀도 다 뛰어나오고 도로에 다 이렇게 앉아 있었어. 넘어지면 다칠까봐. 이제 또 그 낙하물 같은 게 떨어질 수 있잖아. 그치. 건물 무너질 수도 있고. 도로 한복판에 뛰어나와서 딱 있었는데 그 와중에 서로 우왕좌왕하고 있었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나갔어. 와, 안전한 데로 가야 되는데 어디가 안전한지 내가 모르잖아. 모르지.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야. 아니나 다를까 한 10분 정도인가 있다가 여진이 더 세게 온 거야. 여진이 오는데 진짜 서로 껴안고 앉는 거밖에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땅에 서 있으면 내 몸이 흔들려? 흔들려. 넘어질 정도로. 체감상 한 5분 흔들린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 한 20초 30초 정도 흔들렸겠지. 딱 그거 끝나자마자 안 되겠다, 도망가야겠다 바로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바로 차로 갔어. 우리가 그 만달레이 시내 한복판에 있었거든. 차를 타고 이제 만달레이 시내 한복판을 가로질러 가야 돼. 사람들이 다 쓰러져 있는 거야. 길바닥에? 길바닥에 다 나와 있는 거야. 아, 그치. 나와 있어야지. 빨리 도망치느라고 막 헐레벅도 나오는 그 모습, 그다음에 낙하물 맞아가지고 쓰러진 모습, 피 흘리는 모습, 그다음에 당황해서 나오는 모습 다 보이는 거야. 앞으로 갈 수가 없어. 이미 사람들로 막혀 있고 건물이 무너졌던 도로까지 다 이렇게 막혀진 상태야. 뭐 이제 차선 같은 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도망가는 거야. 멀리서 그냥 앰뷸런스 소리는 계속 나. 앰뷸런스 소리 계속 나고. 그런 와중에 나도 직감을 한 게 더 이상 기름을 구할 수 없다라고 직감을 했어. 주유소가 이미 지진 때문에 파괴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 좀 되게 더운 시즌인데 에어컨을 다 끄고 핸드폰 충전을 시작을 했어. 나는 이 차에서 무조건 살아남아서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고, 창문을 내리고 에어컨을 다 꺼. 그 다음에 핸드폰을 충전을 하는데 마침 그때 인터넷이 됐어. 아, 인터넷이 됐어? 됐어. 지진 직후에 한 2-30분 동안은 인터넷이 되긴 됐어. 그래서 가족들한테 전화를 했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지진 난 것도 모르는데 모르지. 나 지진 났는데 괜찮아, 살아있어라고 저를 연락을 했어. 걱정하지 말라고. 조만간 그 통신이 끊길 거라고 생각을 했고. 대단해. 야, 어떻게 그 생각을 했냐, 그 짧은 시간에? 그냥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 이제 본격적으로 도망을 나가는데 큰 도로는 큰 건물이 있을 거 아니야. 다 무너져 있어. 그리고 건물들이 다 기울어져 있어. 그래서 난 건물이 기운 줄 알았어. 건물이 기운 게 아니야. 1층이 무너져가지고 건물이 기울어져 보였던 거야. 그러니까
2층이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그렇게 건물들이 있는 상태에서 차를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점점 이제 도시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내가 가려고 하는 그 탈출지까지 건너편에서 차가 안 오는 거야. 내가 가는 방향으로 차가 오질 않는 거야. 이거 길 막혔을 수도 있겠구나. 다리가 끊어졌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지. 그래도 어떻게 안 갈 수가 없잖아. 그치, 가야지. 일단은 가야지. 가다가 오토바이랑 차들이 조금씩 오는 거야. 아 드디어 살았구나. 여기 반대편 길 안 끊겼구나. 근데 아까 시내가 엄청 막혔다고 했잖아. 빠져나온 데는 얼마나 걸렸어? 시내 빠져나오는데? 3시간 그러니까 5시간 걸렸고. 또 만달레이에서 벗어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좀 돌아다니기 시작하더라고. 가니까 내가 있던 피노린 지역에서는 거의 피해가 많이 없었어. 전기랑 와이파이 같은 건 됐었어? 그때는 안 됐지. 이미 도착했을 때는 전기가 이미 딱 지진 이후에 다 끊긴 상태고 그때 당시에 댐이 그 발전소가 무너졌다 그랬어. 무너졌다고 소문이 돌았는데 실제로는 안전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 가동을 수력 발전소를 가동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 그래서 그냥 꺼놓은 거야? 그렇지. 전기 다 내렸지. 다행이네. 그러니까 막 완전 전기시설이 파괴가 된 게 아니고 그래도 꺼놓은 거네. 그렇지 꺼놨지. 피노 도착에 좀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만달레이도 한국 교민들이 좀 있잖아. 밖에서 맞아. 일하다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한 곳에 다 모여있던 거야. 만달레이 한식당에. 집에 교민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 집이 무너진 사람도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게 모여있는 상황이었고 거기서 이제 내가 이걸 조금 도와줘야겠다 해갖고 우리가 식료품이나 이런 걸 좀 보내줬었어. 어떻게? 아 그때 만달레이 내려가는 또 택시 차량이 있었어. 니네가 저기 식량을 거기 보내줬는데 연락이 안 되잖아 인터넷이. 근데 어떻게 거기로 보내줬어? 아 그분이 그 한인회 쪽에서 분이 산 위로 올라가가지고 연락을 했었어. 피는 쪽은 인터넷이 됐던 거고. 피는 쪽은 인터넷이 됐었고 만달레 인터넷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산 위에 올라가서 신호 찾아가지고 너한테 연락을 한 거야? 메시지도 보내고 전화도 했는데 어쩌다 한 번씩 되는 거야 이게. 아. 우리가 그 생필품이랑 이런 걸 사서 한 번 보냈지. 아 여기서 사가지고. 그렇게 몇 차례 보냈었어. 아 진짜? 그럼 그 사람들은 거기 한식당에 며칠이나 있었대? 길게 계신 분은 한 달까지도 계신 것 같고 짧게 계신 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 거기서 자고 먹고 자고. 그거 다 하는 거야? 아무것도 갖고 나온 거 없어. 그냥 일하다가 집에 못 들어가는 상황인 거야. 그럼 그 식당도 장사를 못 했을 거 아니야? 장사할 겨를이 없지. 다 도와주신 거야 한인들끼리? 그냥 그 자비로 다 서로 돕고 사는 거야. 지진이 나면 무조건 여진이 생겨. 아 그치 여진은 무조건. 그게 짱냐 크냐의 차이지 무조건 여진이야. 그래서 무조건 도망가야 돼. 안전한 데로. 얘기 들어보면은 안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대. 그냥 버틴 사람이 있대. 근데 두 번째 지진 때 무너져 버리니까 거기서 죽은 사람이 많이 나온 거야. 아 많이 나왔어 그래서?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1차 지진 때 안 무너졌던 집도 2차 때 무너졌구나. 무너졌으니까 그 사람들 안 대피한 사람들은 되게 피해를 많이 입었지. 무조건 밖으로 나와야 되는구나. 그렇지. 무조건 대피해야 된다는 걸 난 그때 알았어. 그 다음에 대피할 때도 있잖아. 건물들이 1층이 많이 무너졌다 그랬어. 그래서 피난민 애들 물어보니까 2층에서 뛰어내렸대. 자기네들은. 근데 1층에 간 사람들은 그 여진 때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여진 때 그 무너져서 죽었대. 그러니까 1층으로 위험하네. 내려가려고 했는데 1층이 이제 약간 반 정도 무너져 있는 상태였나 봐. 근데 그 2층에서 근데 그래서 뛰어내렸대. 못 뛰어내린 사람들이 있었대. 그 사람들은 여진 때 있잖아. 무너져서 죽었대. 무너져서 그 위에까지 다 무너진 거야? 다 무너진 거야 그냥 한 방에. 아 처음에 지진 왔을 1차 때는 지진, 1차 지진 때는 이제. 1층만 탁 폭삭 주저앉은 정도였는데 이제 여진 때 이게 건물이 싹 다 무너졌다는 거잖아. 그렇지. 무조건 도망을 가야 되네. 무조건 도망이 가야 되고 1층엔 사람들 몰리니까 어쨌든 2층에서라도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충격적인 건데 계단이 있잖아. 지진이 나면은 계단이 약한 부분이래. 계단이 약하다고? 약하다고. 근데 우리 지진 나면 대피할 때 엘리베이터로 하지 말고 계단으로 이동하라. 계단은 이런 거 하잖아. 그거는 내진 설계 됐으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지침을 주는데 여기서는 그 계단 부분이 내진 설계가 안 되는 게 많아. 계단이 일단은 뭐 뒤틀려 있거나 이렇게 무너져 있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계단에 몰리니까 2차 때 무너졌을 거 아니야. 그 시체들이 다 분절돼 있다는 거야. 계단에서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구조했던 굴삭기 기사한테 들었어. 그러면은 어디로 대피해야 돼 여기는? 계단으로 대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2층에서 뛰어내리든 계단이 안전할 것 같으면 계단에서 뛰어내리든 무조건 뛰어내려 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계단에서 거기서 얼쩡되면은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했다 이거지. 지진에 살아남는 애들 들어보면은 여진 때 정말 많이 죽었다는 2차 지진 때. 2차.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진 나면 그냥 도로 한복판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건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언제까지 오고 있어? 현재도 가끔씩 여진이 오고 지금 8개월 됐나? 거의? 그지? 와 일단은 내진 설계 안 됐는 거의 다 무너지고 기울었다고 보면 되지. 내진 설계를 내 생각에는 아예도 안 했을 것 같은데 하긴 하나 봐. 그러니까 2020년 이후 21년인가부터는 내진 설계 좀 한 거지. 근데 최근에 했구나. 제일 피해 컸던 데가 콘도였어. 사망자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스카이빌라 콘도라고 7층짜리가 다 무너졌어. 그리고 여기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 이게 지진이 나면 사망자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 어느 날 페이스북에 이게 딱 뜬 거야. 중국인들을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사망자인데 피부가 하얀 사람들을 모아놓고 중국인들입니다 찾아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 시체를 어디다 모아놨으니 찾아가세요라고 했는데 그 페이스북이 사라졌어.
왜 사라졌냐면 이거는 추측이지만 사망자는 있는데 신원이 확인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외국인이라고 하면 피해가 크잖아. 그래서 이거 미상 처리된 것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 그리고 이제 그 집계되는 사망자 수가 아까 몇 명이라고 했지? 한 3,700여 명. 3,700여 명? 근데 그게 더 있을 수도 있다며. 어느 순간 한 달 좀 더 있다가부터 집계를 안 했어. 왜 정부가 왜 안 한 거야? 집계를 하다가 왜? 더 이상 뭐 사람들이 이제 좀 잠잠해지니까 그 조용히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구나. 피해를 축소하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어. 그리고 또 하나, 각국에서 구조대가 오잖아. 각국의 구조대는 자기네들 딱 구조 작업을 하잖아. 이거는 모 국가의 얘기야. 딱 자기네들 사람 같은 사람이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야. 미얀마 구조대는 아, 예를 들어 뭐 브라질이다. 브라질 구조대가 왔는데 브라질 사람이 있다고 추정이 되는 거지. 추정이 되면 니네 이제 건들지 마. 이거 우리 갈 거야. 그 이렇게 아예 한다고? 통제해서 못 들어오게. 아, 그래서 난 한국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한국에서 지진 경험 별로 없잖아. 한 번도 없지. 겪어본 적이 없지. 무조건 도망가야 돼. 사는 게 우선이고. 그럼 당연히 개죽음이야. 여기서 지진 자연재해 때문에 죽으면 못 찾아. 아니 내가 봤을 때는 피해가 컸었으면은 시체도 못 찾았을 거야. 그래서 어쨌든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지금은 그래도 많이 보니까 만달레 복구도 많이 됐고 그렇지. 되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 마치 없었던 일처럼. 그니까 나도 그게 조금 잊고 싶었던 일처럼. 생각보다 되게 내가 봤을 때는 지진이 아니고 이거 낡아서 여기저기 좀 무너진 데가 있나 보다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 그 지진에 그렇게 막 피해를 입었던 곳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 맞아. 지금 그렇게 했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남지. 가족을 잃은 슬픔도 있을 거고. 친인척 안 잃어버린 사람이 없던 것 같아. 거의.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 뭐 친인척 한 명은 다 잃었었어. 한 명 다치거나 죽거나 뭔가. 그렇지. 밥 맛있게 먹고 동굴 파고다로 갑니다. 이름이 뭐야? 베이칭미야. 베이칭미야. 베이친미야? 몬페토라고 간식 하나 주셨어요. 디저트. 바나나 잎인가 이게? 송편 포지션이야. 송편의 포지션. 미얀마 사람들이 좋아해. 완전 떡이네. 맞지? 쫀득쫀득하리. 세계 천자. 350원. 안에는 달달한 거 들어있어요. 코코넛하고 아, 제거리가 뭐야? 팜 알지? 팜나무. 코코넛 나무 닮은 거 팜나무. 몰라.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끓이면은 그게 제거리야. 맛있다. 진짜 송편 맛 나. 지금 가는 동굴 파고다는 친구도 되게 오랜만에 간다고 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지역이 반군한테 뺏겼었대요. 그래서 전쟁 지역이라서 못 가고 있다가 이제 풀려가지고 갈 수 있게 됐답니다. 기회가 돼서 가게 됐는데 이거 풀린 지 얼마나 됐어? 6개월 안 돼. 6개월 안 된 거. 6개월 안 됐어? 그럼 그 전까지는 반군 지역이었어? 그렇지. 접전 지역이라서 총력도 많이 생기고 전투도 있었고 현지인분들이 가면 가겠지만 이게 위험해갖고 낮과 밤이 바뀐다고 밤에는 그쪽 뺏고 막 왼쪽 빼앗기고 이런. 고지전처럼 막 계속 거기서 전투가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랬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정부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귀한 거를 찍게 됐네요. 검문소를 엄청 많이 통과합니다. 지금 뭐 확인한 거예요? 자동차 등록증이랑 신분증? 라이센스, 운전면허증? 합동법문서야. 군경 합동. 한국으로 치면 뭐 군경 빈 합동법문서. 근데 이게 랜덤이야. 어쩔 때는 이거 검사를 안 해. 지금 뒷차 같은 애들은 안 해. 또만 하는 차 이거 안 하지. 그냥 랜덤이네. 랜덤인데 여기서 만약 이제 없잖아. 그럼 자기 용돈 노린 거야. 보통 안 하는데 하는 거는 돈 달라고. 여기가 그 동굴 파고다 입구라고 합니다. 픽진 마웅? 아무튼 그래서 검문소 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그냥 돈 달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이유도 없이 배고프다고 밥 못 먹었다고 돈 달라고 한대요. 그러면은 친구가 그러는데 1000자 주면 된답니다. 1000자. 규정부패는 생활이고 규정은 이제 특별한 날. 규정은 특별한 날 지키고. 날만 지키는 거. 그래서 너도 그때 운전면허증 뺏겨가지고 돈 주고 찾아왔어? 나는 차한테 잡힌 적이 너무 많아 여기서. 아 진짜? 경찰서도 많이 가고. 명목이 뭐야? 괘씸죄. 네가 뭘 괘씸하게 했는데? 현장에서 돈 안 주고 버팅이고. 아 현장 있는 애한테 돈을 줘야 되는구나. 아니 돈 적어서 주라는데 그냥 뭐 대충 주고 액수가 적고 이러니까 그냥 바로 끌려가. 이렇게 해서 몰래 이렇게 터치를 해야 돼. 옛날에 우리나라 그 단체로 뭐 단속 10,000원짜리 걸리면은 적어가지고. 면허증 뒤에다가 이렇게 10,000원짜리 이렇게 껴가지고 준 것처럼 그거 동남아 공통이야. 이거는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모든 나라들이 서로 협의가 된 것도 아닌데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이 나라도 언젠간 우리나라처럼 좀 이렇게 깨끗한 날이 오겠지. 이런 일하는 사람들 처우 개선이 되면은 아마 되지 않을까? 너무 오래 걸리겠지. 안타까운 현실. 이거 이름 뭐라고 했지? 론지 론지. 파고다 들어가려면 긴 바지 입어야 돼서 요거 입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입는 거야? 넣으세요. 다리 넣으세요. 아니 다리를 넣어? 뭐야? 그냥 텅 비어있네? 그냥 안에가 텅 비어있네? 끈이 없어? 야 신기하다니. 여기가 약간 이렇게 주름이 두 개가 져야 돼. 좀 헐렁한데 괜찮겠지? 안 돼. 어? 여기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야 전통 의상이 너무 허접한데? 너무 대충 만든 거 아니야?
이거 하는 거 알지? 어? 인도에서도 있고 아 그래? 몰랐어. 남인도 스리랑카 방글라 태국까지 다 입어 이거. 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양이 전통이지. 가볼까요?